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두 나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m짜리 대형 평화의 소녀상도 등장했습니다. 지역 대학마다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도 허점투성입니다. 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장기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져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 세력마다 호남 정치의 복원을 말하고 있지만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굴욕적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과 시민단체들도 피해 할머니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6m짜리 대형 평화의 소녀상도 제작돼서 전국 투소에 나선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오색빛깔 나비가 날아듭니다. 이도 잠시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소녀를 감쌉니다. 광복의 기쁨과 귀국 후 주변의 차가운 시선으로 고통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 작품에는 대형 풍선으로 만든 6m 크기의 평화의 소녀상이 사용됐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실물보다 5배가량 큽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대형 소녀상은 지역 예술가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타결은 정부와 정부끼리의 타결이었지 이게 당사자들에 대한 타결이 아닙니다. 합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분들이 하시지 못하더라도 그 젊은 세대들 저희들이라도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위가 아닌 자발적 재능 기부로 위안부 합의 무효화에 힘을 보탠 겁니다. 예술가들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창작곡도 만들어 발표했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전시물도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해보는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굴로정신대 시민모임 역시 감회가 남다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싸움의 마음을 같이 보태는 것이 광주만 가능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 예술가들은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전국 27개 도시를 돌며 대형 소녀상 전시회를 갖고 위안부 합의 무효화 주장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학 등록 기간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이 내린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0.24%, 광주대가 0.1% 내렸고 조선대, 광주여대 등은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1학년 때보다는 많이 깎였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아직도 방학 동안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0.24% 인하됐다고 했는데 일반 학우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학교 측에서 생색낸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등록금은 연간 4,500만 원대. 대학이 발표한 등록금 인하율 중 가장 높은 0.24%를 적용해도 줄어드는 액수는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학들은 2012년 한 해에만 등록금을 4%에서 5%씩 낮췄을 뿐 2013년 이후 매년 1%가 안 되는 비율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먼저 제인처럼 등록금이 이만큼 나왔다고 그렇게 하죠. 장학금 제도 같은 것도 많아요. 충분히 많은데 항상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로 치솟기만 하던 등록금의 오름세는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하 폭이 체감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전히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교육부는 얼마 전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폭이 제한적이어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 4학년인 강규진 씨는 2년째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라든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라든지 이제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를 결정하는 국가 장학금 산정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고 자산이 적을수록 장학금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실질 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집과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자주 찾는 제2금융권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국가 장학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좀 투명성 있게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좀 잘 받아가지고 소득분위 산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졌지만 최종 확정되는 6월까지 장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사업은 기존 사업 49개와 신규 사업 32개 등 81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제주 해저고속철도와 익산 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군산 목포 서해안 철도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 연구를 맡은 교통연구원은 16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부담이 커서 제주 해저고속철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철도망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6월까지 장기 계획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국토부에 서울 제주 간 KTX 건설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전남도 건의 사업 가운데 광주 대구 간 철도 건설은 후보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호남 정치, 총선을 앞둔 요즘 유독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정통 야당의 본향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권익을 지켜내자는 의미인데요. 이번 선거를 전후해 호남 정치가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호남에서부터 해묵은 패권 체제를 해체하자. 호남의 소외, 낙후, 차별을 극복할 전략을 찾자. 천정배 의원이 재작년 재보선에서 내건 호남 정치 보건론은 이후 호남 지역 정가의 중심 화두가 됐습니다. 그동안 호남 스스로의 주권이나 권익보다는 중앙 정치의 패권을 위한 도구로만 소모됐다는 지역의 피해의식을 파고든 겁니다. 호남 끌어안기에 절박한 국민의당도 한 배를 탄 천 의원의 호남 정치론에 크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오직 호남 개혁 정치를 부활시키고 복원해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여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출신 인재 영입은 호남 정치 이슈에 대한 맞불이자 또 다른 시도로 읽힙니다. 과거의 패권 세력을 지역 출신의 새로운 리더로 대체해 호남의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것. 여상 출신 최초 삼성전자 상무나, 대중국 통상 투자유치 전문 변호사 등 참신한 인사들의 등장은 여론의 호의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내건 호남 특별기구 계획도 호남에 대한 절실한 구애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호남 대책기구라는 게 일시방편적인
선거에서 몇 사람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달라. 호남 정치론이 다급한 정세를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결합한 천정배 의원은 자신이 호남 구태 세력으로 지목한 세력들과 다시 한 배를 타게 된 셈이어서 생존만을 위해 호남 정치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호남 대책들도 호남의 민심 이반을 저지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의 양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호남 유권자들이 원하는 양태를 못 보여줬을 때는 그건 호남 정치 복원이 아니죠. 정권의 복원이죠. 새로운 호남의 인재를 배출하고 스스로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면서 국내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특별히 지켜봐야 할 호남 정치의 초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2일 창당한 국민의당이 지역 민심 잡기 행보를 가속화합니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는 오늘 5.18 국민묘지를 참배한 뒤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재별체제 재편과 중소 중견기업 개편, 신산업 전략군 선정 등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국민의당은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도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당 인재 영입 1호인 송기석 전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야당, 정권 등 세 가지를 교체하겠다며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절차를 받고 있는 이병훈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광주 동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문팔갑 전 화순군의회 의장은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어제 이 시간에 들어봤는데 오늘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정영택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양대 지침을 발표한 직후부터 반발을 해오셨고 25일에는 총파업까지 선언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해고나 임금을 삭감하는 규정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지침에는 이런 법을 넘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쉽게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정부는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게 재교육 등의 절차와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더 공정한 인사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까지는 쉽게 해고할 수가 없었는데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맡겨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엄격한 기준도 절차도 모든 것을 사용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네. 어제 이제 정부 측의 얘기를 하실 때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든가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의 합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나 재배치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양대 지침이 발표된 이후로는 사회 통념상 이유라는 이유로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들의 가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하게 맞는 것이 양대 지침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양대 지침 그 문구 안에 있는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문구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노총은 노사정 데이터협 파기 선언을 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파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사업장이나 현장의 분위기와 이 반응은 어떤가요? 예, 노동자의 무기는 최대의 무기는 파업이죠. 그런데 파업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파업의 경우는 지도부는 구속을 각오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계 경제 11위에 대국을 올려놓는데 노동자들이 공이 컸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연봉급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임금을 삭감시키고 또 퇴출시키는데 노동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타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양대 지침이 발표가 되면은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정규직이죠. 또 고용 안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전혀요.
이번에 양대 지침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정경련이나 경제총협회에서 요구사항을 민원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작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 한 50% 이상은 청년 일자리가 하나도 고용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양대 지침이 우리 지역 경제에 또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벌써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쉬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공무원 사이에서는 올해부터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성과급제를 확대한다고 그랬죠. 이건 전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이제 대조업으로 다 들어오게 되겠죠. 네. 네, 양대 지침은 이미 지난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노동조합은 최대 무기는 파업이죠. 파업을 최대한 조직할 것이고요. 현장에서 이거 들어오지 못했건 무력화 투쟁을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양대 지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자 측에 유리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용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제 노동자를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에 대해서 노동자 측도 어떻게 조금 더 좀 들어가 있다면? 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내려온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단체 협상에 인사나 경영상 문제는 절대 노동조합에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과 겉이 달라서 사실은 이것도 인사 문제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절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래서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양대 지침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노동자를 배제시켜 버렸다는 얘기시죠? 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아, 고자 하는 것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G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취업난 속에 이른바 스펙 쌓기나 등록금 부담을 이유로 대학 졸업을 1, 2년씩 미루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행처럼 번졌죠. 그런데 이 같은 졸업 유예자가 다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졸업을 미룬 학생의 수입니다. 2014년까지 세 대학 모두 증가 추세였지만 작년에는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졸업 여부와 인사 담당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뜻밖에도 졸업 예정자보다 졸업자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3배가량 더욱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찾을 때 학생 신분이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해도 바로 취업을 못하는 일이 당연시되는 요즘,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나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지난해 광주전남 어음 부도율은 전년도보다 낮아졌지만 부도 금액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2015년 이 지역 어음 부도율은 0.15%로 2014년 0.19%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부도 금액은 633억 원으로 전년보다 65억 원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2기 청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하고 대학생과 청년 CEO, 취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40여 명을 선발했습니다. 청년위원들은 1년간 일자리와 문화, 복지, 소통 분야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며 대구 등 타 지자체나 해외 청년단체와 교류하는 데도 앞장서게 됩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광주 지역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생은 점포 창업 체험과 멘토링 지원 등을 받게 되고 수료 이후에는 최대 1억 원의 융자금과 신사업 자금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37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물새우 토화는 한겨울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감칠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토화잡이가 한창인 산골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폭설의 한파까지 지나간 산골짜기. 토화 양식장엔 다량 인원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토화잡이에 나섰습니다. 두꺼운 얼음장을 깨고 뜰채질을 할 때마다 싱싱한 토화들이 곧잘 올라옵니다. 지금 보통 날이 추우니까 가스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시루대입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로 받치고 조랭이로 받쳐서 잡고 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만 자라는 토화는 가장 추운 이맘때 잡힌 것을 최고 상품으로 꼽힙니다. 성장과 활동을 멈추는 시기라 속살이 알차고 아삭함이 더해져 젓갈의 감칠맛을 높여줍니다. 12월, 1월경에 잡는 게 살이 제일로 많이 통통하니 살쪄가지고 제일로 맛있습니다. 토화는 소금과 버무린 뒤 석 달의 숙성을 거쳐 각종 양념을 더해 파는데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됐던 귀한 몸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500g에 4만 원 선. 설 대목을 앞둔 요즘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밀리고 있습니다. 농한기지만 산골마을 주민들은 토화를 잡고 젓갈을 담느라 연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을로온수 100만 원, 송암동 1통 주민 36만 원, 2통 주민 25만 원, 3통 주민 20만 원, 4통 주민 20만 원, 5통 주민 26만 원, 6통 주민 41만 원, 7통 주민 20만 원, 8통 주민 74만 7천 원, 9통 주민 60만 원, 10통 주민 20만 원, 11통 주민 15만 원, 12통 주민 46만 원, 13통 주민 45만 원, 14통 주민 10만 원, 15통 주민 10만 원, 새마을 부녀회 10만 원, 동구 재단법인 성덕도 광주 교화원 52만 원, 전남 장성군 남면 분양 1, 2주민 37만 5천 원, 서산면 대덕 1, 2주민 10만 원, 삼계면 신길이 13만 6천 원, 사창 6, 2, 7, 2주민 30만 원, 주산 1, 2주민 9만 2천 원, 수산 1, 2주민 5만 원, 구례군 산동면 중앙경로당 10만 원, 원천 여성경로당 10만 원, 문청면 전천마을 주민 79만 6천 원, 금평경로당 5만 원, 동해 여성경로당 10만 원, 화정경로당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봄의 첫 번째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답게 한낮에는 광주가 7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날이 풀리자마자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낮까지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나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설 연휴 내내 광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낮 동안에 먼지와 결합한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6.2도, 나주 영하 7.2도,
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높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5도, 영암 6도, 장흥 7도, 그 밖의 기온 보면 곡성 5도, 광양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광주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